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의 뜻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곱해진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하고 그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딱 나타내는 것을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지금은 살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다시 들어봐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단항식도 다항식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만든대요. 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우리 저번 강의까지 했던 게 뭐예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죠. 그게 뭐야? 전개였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의 다항식을 다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로 다시 곱하기의 형태로 만드는 거. 이게 인수분해예요. 이쯤 되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이러더라고. 아니 장난쳐요? 얘를 이렇게 실컷 가르쳐 놓고 다시 얘를 거꾸로 이렇게 만들라고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봐요. 12가 있다 하자. 근데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3, 4 이거 어떻게 산수하더라? 그러면 12 만드는 거 우리 계산했죠. 그리고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뭐라 그래요? 12에 약수가 아니고 인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런데 약수들을 곱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12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이 각각의 1과 12를 12의 인수라고 해. 그럼 3과 4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4 이렇게 만드는 게 이 12를 인수 분해한 거예요. 인수로 나눠놨잖아. 그런데 특별히 이게 1과 12, 3과 4 말고 소인수로만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그걸 정리했을 때 우리는 소수인 인수로만 분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인수 분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를 배웠어? 이렇게 인수끼리 곱해서 하나의 수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가서는 다시 이 수를 거꾸로 어떤 인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해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수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도 두 개를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다가 이 하나의 다항식을 다시 분해해서 도대체 어떤 식들이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좀 억울하잖아. 얘를 이렇게 했다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전개를 하면서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개의 반대 과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코 허튼 짓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안 나도 돼. 괜찮아.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인수분해 왜 했어요? 소인수분해는 이 12의 특성을 알아보고 얘가 뭐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식을 간단하게 해서 여기에 있는 곱해 있는 수들을 간단하게 해서 12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인수분해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식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 작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식을 만들었나 그 인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식이 어떤 식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분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 3단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 다항식 A 곱하기 A 더하기 B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다. 그죠? 그리고 이건 그래서 이렇게 인수인 것을 찾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딱 써볼게.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2랑 3도 인수지만 사실은 1과 자기 자신을 항상 인수로 가지잖아. 그래서 얘도
A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이 식의 인수는 A랑 A 더하기 B가 될 텐데 1과 또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6의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인수인 것을 찾으라 그러면 누구? 1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가 있어요? 여기 A 더하기 B 여기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 얘까지 기역, 디귿, 미음을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가 뭔지 잠깐 정리가 조금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진짜 중요해. 자, 이게 인수분해의 제일 첫 번째 어떤 식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찾아봐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MA 더하기 MB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M 곱하기 A란 얘기고 여기는 M 곱하기 B라는 항인 거죠. 그래서 두 항에 있는데 살펴봤더니 공통인수는 M 곱하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공통인 인수를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괄호 안에 한 번에 싹 하고 써주면 된다 그랬죠? A가 있고 그 다음 누가 남았어? 플러스도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이렇게 한꺼번에 괄호 안에 묶어서 싹 넣어주면 이게 인수분해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생략해야 되니까 M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인수를 찾아라 그러면 M도 되고 A 더하기 B도 되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만 인수예요. 그 다음에 1도 되고 M과 A 더하기 B도 이 식의 인수라는 거 4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를 모두 묶어내야 되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눈에 A가 보였어. 여기는 A제곱, 여기 A다. 아, 여기 A가 2개 있으니까 A로 묶으면 여기는 3A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야. 밥을 먹다 만 거지.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눈에 3이 보였어. 그래서 3으로 확 묶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2A 했거든. 이것도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각 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3 곱하기 A 곱하기 A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A가 있는데 6은 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A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도 3과 A가 있고 여기에도 3과 A가 있기 때문에 3A를 한꺼번에 묶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묶어내면 남은 게 뭐야? A 빼기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묶어내 이렇게 돼도 식은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야. 인수분해를 하다 만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를 모두 묶어냈을 때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